오늘은 에너지 관리 기능사 7번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면 설명 조금 드리고 본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된 각 부속품별 뺄치수는 똑같습니다. 부속품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 치수는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나사산 같은 경우에는 32A, 25A는 끝까지 절삭을 하시고, 그리고 20A는 마이너스 3산 정도를 남기고 절삭을 하셔야 됩니다. 20A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하다 보면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산을 3산을 남기로 하면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조립도 되고 누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테프론은 20에서 25에게는 20바퀴 이상, 그리고 32에는 25바퀴 이상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싱은 15바퀴 이상 또는 10바퀴 이상. 테프론을 왜 이렇게 감아라고 하냐면은 나사 절삭기가 상태가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은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나사산을 전체를 갉아먹지는 않겠지만은 부분적으로 갉아먹습니다. 그런 부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20바퀴, 25바퀴 이상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갛게 표시된 배관 뺄지수, 뺄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들어가는 부속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단 위치만 여기 있는 위치가 이렇게 가고 여기 있는 위치가 이렇게 간다든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치수는 그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관 절단하는 번호는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배관 뺄치수 한번 볼까요? 자, 1번 32에 25 이경티입니다. 32쪽에 29, 32쪽에 7, 20쪽에는 11, 711입니다.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32A. 여기죠, 여기. A. 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위치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좌우가 바뀌면 도면과 상이하기 때문에 실격된다는 거. 이 부분이죠. 그리고 32에 25를 90도 꺾어서 이렇게 경사부분 내려가는 거죠. 23에 3번에 20쪽이죠. 27. 그리고 25에 45도 엘보 14, 반대편에도 4번에도 14, 그리고 밑에 부분에 45도 25의 엘보 14 플러스 여기에 사다리꽃 모양 12 부싱이 들어가는 거. 부싱은 25에서 20을 줄이는 쪽이죠. 이쪽에 이 두 부분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14와 12. 그리고 5번 쪽에 이쪽입니다. 경사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쪽 부분에 20에 15, CUP는 동간을 이해합니다. 용접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이죠. 20에 15, 이경 엘보 16, 6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간 올라가는 부분에 20에 15, 이경 엘보 16. 그리고 반대편에 유니온 12, 반대편도 12. 12. 7번에는 20에 90도 엘보 19. 8번도 20에 90도 엘보 19. 9번도 마찬가지고 19. 19가 많죠. 그리고 10번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11. 20의 쪽으로는 19. 경사 부분은 높이 170에 1.414 하면은 24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4에 14. 두 개를 빼주면은 212가 절단 치수, 240은 배관 조립할 때 측정 치수. 그리고 동간 쪽에 어댑터 이 부분에 어댑터 35, 반대편도 35를 빼주고, 그리고 직간 부분에 엘보 15, 그리고 밴딩 부분에 엘보는 15는 빼주지 않는다는 거. 밴딩 쪽에 58, 어댑터 35.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높이, 폭이 아니고 높이에 160에
35에 58을 빼면은 67이 됩니다. 67에서 밴딩을 딱 하면은 정확하게 치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A 경사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조립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자로 계속 연결 이렇게 해서 작품을 조립하는 방법과 여기 경사 부분만 별도로 도막을 내서 조립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본조립할 때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막을 내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경사 25에 45도, 여기 치수 측정하실 때 중앙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재어보고 또 뒤쪽으로 재어보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재어보고 두세 번 정도 측정을 하셔야 거기에 근접한 치수가 나옵니다. 뺄치수 한번 볼까요? 뺄치수 같은 경우에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몇 개 도면을 보고 수기로 적어보고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32A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입니다. 1번에 180, 180에 29에 7, 144가 나오죠. 2번, 여기 170에 29에 23은 118, 3번 160에 27에 14, 119, 그리고 4번 170 곱하기 1.414는 240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은 14에 14 뺄지수를 빼고 나오면은 212가 나오는데 여기가 절단치수, 240은 배관 조립을 해놓고 측정치수입니다. 그리고 20에 5번 170에 16에 14에 12, 여기죠. 배관치수와 부싱치수. 128 6번 170, 12에 16은 142, 7번 여기 150에 19에 12는 119, 8번 여기죠. 170, 170에 19에 19는 132, 9번 여기입니다. 180에 19에 19는 142, 마지막 10번 여기입니다. 170에 19에 11은 140입니다. 본격적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절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32A, (144)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커터기로 이렇게 체크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절삭류 한 방울만, 그리고 반바퀴만 한 번에 많이 조이면은 커터 날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3바퀴 이상 살짝 이렇게 절단이 다 되어 가면은 왼손으로 살짝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10번 140이죠. 최소한 3바퀴 이상 돌리고 조금씩 이렇게. 절단이 다 되어 가면은 왼손으로 배관을 잡고
다 됐습니다. 배관 절단이 끝났으면은 잘란 치수가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절삭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32A부터 절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절삭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나사산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세 번 이상 절삭을 조금씩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치수는 참고 치수입니다. 일차적으로 위에 치수는 보지 말고 위에 치수는 한 눈금씩 올릴 때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얼마만큼 절삭하겠다고 이렇게 대보고 아직까지 반바퀴밖에 안 돕니다. 이럴 때는 한 눈금이 아니라 두 눈금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반에서 조금 빡빡하네요. 이번에는 반 눈금만 살짝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세산 내지 네산만 남으면 가장 적당한 겁니다. 이제는 바로 한 가보겠습니다. 슬래그를 조금 제거를 해주면은 나사산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딱 됐습니다. 10번 자, 1차적으로 얼마만큼 깎겠다고 이렇게 물린 다음에 (20A는) 세산 남기고 아직까지 반바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두 눈금씩 이렇게 두 눈금씩
세산 남기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딱 되었습니다. 두 분 만에. 반대편은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시면은 나사 절삭기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번, 3번 정도는 절삭을 하고 나머지를 절삭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절삭을 하려고 하면은 전체가 망가집니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세산 남기고 나사 절삭이 모두 끝났습니다. 테프론 작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테프론 작업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감으셔야 풀리지도 않고 누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테프론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끝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싱은 10바퀴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12바퀴. 그리고 유니온은 이 고무 패킹 미리 끼워두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은 패킹을 빼먹고 조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 놓고 조립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도면을 내 앞에다 딱 두고 32의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의 정티 그리고 1번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게 바뀌면은 도면과 상이하기 때문에 오작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32에 20 레듀샤. 그리고 10번. 다음에 20에 90 엘보까지 꽂아 보겠습니다. 적당하게 조여 놓고 반대편도 치수가 180이죠. 바이스 너머로 대충 일단 보고 풀어서 바이스에서 분리해서 직접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이스에 체결을 해놓고 하면은 치수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80. 조금 더 감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됐습니다. 180 됐습니다. 그리고 10번 부분 170이죠. 170. 레두샷 중앙에 딱 이렇게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바퀴만 더 돌리면 되겠습니다. 방향 잘 보시고 170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9번 이렇게 20에 90도 엘보 180이죠. 9번 쪽에 치수 측정하기가 애매하면은 배관 쪽에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중앙을 만들어 놓고 180 침착하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둘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침착하게. 방향 잘 보시고 정확하게 180이 나왔습니다. 다음 8번 8번 다음에 20에 90도 엘보 170이죠, 치수가. 170. 한참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배관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천천히 힘도 적당하게 주셔야 됩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이게 많이 움직입니다. 잡고 천천히. (170) (170)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방향 잘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7번 다음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조여놓고 나중에 작품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그때도 한 번 더 조여줘야 됩니다. 조립을 하다가 조금씩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배관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7번이) 150이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안 움직이게 천천히. 정확하게 150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6번. 다음에 동간 올라가는 부분이죠. 20에 15. (170이죠)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천천히. 방향 잘 보시고. (170) (170)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치수. 전체 치수도 이렇게 찍어봐야 돼요. 500이죠, 500. 부분 치수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으로 전체 치수. 정확하게 500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반대편에 경사 부분 A 저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경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들립니다. 조립을 하면은 천천히 조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많이 움직인다 해서 수평 조정하고 또 조립하고 또 수평 조정하고 조립하고 이렇게 하시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움직이는 거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마지막에 동간 용접하기 전에 한 번 잡고 끝나고 한 번 잡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번 다음에 32에 25 이경 엘보입니다. (170이죠) 한 바퀴만 더.
그리고 32A 부분은 2mm, 뭐 3mm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셔야 돼요. 그걸 맞추려고 계속 잡고 있으면은 시간 오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다는 거. 그리고 3번 쪽에 25A로 줄였죠, 이제. 다음에 45도에 25. (160이죠) 엘보 중간줌이 애매하기 때문에 위로도 재어보고 밑에도 재어보고 양쪽으로 다 재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평균치가 나옵니다. 160 됐습니다. 160. 그 다음에 4번 4번 다음에 45도 25 엘보, 그리고 부신이 들어가죠. 부신까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신 쪽도 조금 이렇게 조여줘야 됩니다. 부심 쪽이 빡빡하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조여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파이프 렌치로 반대편을 잡아주면은 많이 안 돌겠죠. 이렇게 천천히. 치수가 절단 치수가 210이고 측정 치수가 240이라 했죠. 중간에 이렇게 놓고 자, 한두 바퀴만 더 돌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40 45도 엘보 쪽은 치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위로도 재보고 밑으로도 재어보고 평균치를 잡아서 그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한 바퀴만 더 돌면 되겠습니다. 방향 잘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5번 5번 다음에 20에 15 동강 가는 쪽이죠. 엘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찍었어.
천천히. 치수가 170이죠. 그리고 전체 치수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500이죠. 자, 한 바퀴만 더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하시다가 동간 용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부분에 많이 움직였다, 좌우로 깨름직하다, 그럴 때는 다시 풀어서 테프론을 다시 감고 다시 조립하셔야 됩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은. 그리고 엘보 방향 한 번 더 체크하고, 이제는 동간 부위 다시 한 번 더 도면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갔는지. 이게 틀리다면은 동간 직관 부분하고 밴딩 부분하고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B입니다. 직관 부분이 160에서 35에 15를 빼니까 110이죠. 110. 110을 체크해서 절단을 하겠습니다.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엘보 높이가 160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끼워 넣고 165쯤 나옵니다. 나중에 어댑터를 조이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밴딩 부분 높이가 160인데 어댑터 35, 밴딩 58을 빼면 67에서 밴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67. 체크된 부분에 0에 정확하게 맞추고, 이렇게 0에 90도 살짝, 90도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하여야 맞습니다. 이렇게 꽂았어. 끝까지 꽂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고 폭이 180이죠. 폭도 확인해보고. 자, 이렇게. 엘보 쪽이 조금 틀어졌네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엘보가 조금 안 맞네요.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80을 측정하고 어디에다 체크하냐면은 동간 부분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까지 체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지 말고 절단하겠습니다. 빼면은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대로 그대로 빼가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빼지 말고 이대로. 이런 치부 같은 거는 준비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치부가 없다면은 현장에 가면은 벽돌 같은 게 많아요. 최대한 어댑터, 용접되는 부분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입히는 것보다 이렇게 채우라는 거. 그러면 용접 부위가 좀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언납봉을 용접하기 쉽게 어댑터와 공간은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공사를 꼭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 빨갛게 달아 올린 다음에 자 반대편에 새까맣게 변한 다음에 돌리셔야 됩니다. 두툼하게 됐습니다. 엘보 쪽이 두껍기 때문에 엘보 쪽을 조금 많이 가열하고 위에는 멀리 뺐다 붙였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접이 끝난 다음에 기포가 있는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눈으로. 그리고 엘보 쪽은 한 곳만 용접을 하고 조립 다 하고 마지막에 한 곳 하고, 조립을 해놓고 엘보 두 쪽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 열이 가면은 테프론이 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곳만. 다시 한 번 더 도면을 보고 직관이 어딘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직관이 엘보 쪽으로 바뀌면은 도면과 상행하기 때문에 실격, 이런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0바퀴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바퀴 이상. 오케이. 밴딩 부분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이죠) 자, 여기다 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살 옆으로 벌려서 걸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160. 이렇게 살짝 이렇게 꽉 끼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동간 용접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끝까지 들어갔는지. 뺐다 부셨다 천천히.
됐습니다. 마지막 용접 부위가 뜨겁기 때문에 충분히 식혀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정리. 이 부분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만 좋게끔 이렇게 수평수직 이렇게 잡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 한 번 더 가지 500 가지 350 여기도 180 여기도 180 수평 수직을 다 잡았다면은 수승펜으로 번호 이런 부분도 깨끗이 지워줘야 됩니다. 번호를 다 지웠다면은 테프론도 보기 싫은 부분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온 이 부분 한번 조여줘야 됩니다. 조립을 하다가 풀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조여준다는 거. 됐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 7번 도면 오늘 작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